혹시 지금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의 선택지는 단 두 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제가 69세가 되어 무릎 수술을 받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책에서만 보던 현실이 제 앞에 펼쳐진 거예요. 첫째 아들 집에서 한 달, 둘째 딸 집에서 2달. 눈치 보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사위의 어색한 웃음, 손주들이 할머니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첫째 아들 집에서 지낼 때 일이에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리 방도 없어져서 아이들이 불편해해.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째 딸 집은 또 달랐어요. 딸은 표면적으로는 잘해주려고 했지만 사위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고스란히 읽혔거든요. 퇴근하면 안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주말에도 집에 있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려고 했어요. 손주들도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할머니를 피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내가 손님도 가족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면 엄마 무릎 아픈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리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눈칫밥 먹는 것 같고 정말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죠.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발견한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걸 말이죠. 자식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요양원에 갇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요양원의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찾아준 곳은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을 지내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 정해진 시간에 목욕, 정해진 시간에 취침. 제가 언제 잠들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80평생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특히 힘든 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방에서 개인적인 시간이란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가야 하고 밤에 잠 안 올 때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죠. 전화 받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 자식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더라고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나이 들면 입맛이 까다로워지잖아요. 짜고 싶을 때가 있고 달콤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뜨거운 걸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모든 게 획일적이었어요. 어떤 날은 김치찌개가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간을 맞출 수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습니다.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제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결국 자식들이 보태줘야 하는 상황.
그러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제가 가진 집 한 채 값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도 제 소유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허탈했어요. 간병인을 집으로 모시는 것도 알아봤어요.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낯선 사람과 24시간 함께 지내야 하는 불편함. 게다가 간병인도 사람이다 보니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간병인은 성격이 급한 분이셨어요. 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답답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화장실 갈 때도 빨리빨리 재촉하고 식사할 때도 빨리 드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손님인지 환자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두 번째 간병인은 너무 친해지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제 사생활까지 캐묻고 자식들 이야기, 재산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지내자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불편했어요. 세 번째로 온 분은 일은 잘하셨는데 밤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고시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이루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바꿔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참고 있기도 힘들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간병인이 있으면 자식들이 더 안 오더라고요. 어머니 옆에 간병인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라고 하면서 발걸음이 더 뜸해졌어요. 결국 돈은 돈대로 들고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깊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30년간의 복지 현장 경험을 살려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복지관에도 가고 옛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죠.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30년간 복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고 홍보도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 아파트와는 달라요.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 있고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고 식사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요. 원하면 혼자 해 드셔도 되고 귀찮으면 식당에서 드셔도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방, 내 화장실, 내 부엌이 있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완전히 제 공간이에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요양원의 절반도 안 돼요.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제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견학을 가보니 정말이더라고요. 20평 정도 되는 원룸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어요. 복도에는 응급벨이 있고 1층에는 식당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간호사가 상주하는 건강관리실이 있었죠. 시설을 자세히 둘러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더라고요. 각 층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24시간 누군가가 상주해요. CCTV도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고 출입 시스템도 카드키로 되어 있어서 보안도 괜찮았어요. 엘리베이터도 2대나 있어서 휠체어 탄 분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든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원하면 애완동물도 기를 수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정겨워 보였어요. 요양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상추를 기르고 계셨어요. 이거 키우는 재미로 살아라고 웃으시는 모습에서 진짜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도 둘러봤는데 일반 식당과 별 다를 바 없이 깨끗하고 정겨웠어요. 원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좋았어요. 메뉴도 일주일마다 바뀌고 특별한 날에는 외부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실에서는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고 서예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요양원처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웠어요.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거든요. 엄마, 그런 곳이 안전할까요? 혼자 계시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면서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특히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요? 요양원이면 간호사가 항상 있는데 그런 곳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고도 싶지 않고. 이 방법이면 엄마도 자유롭고 너희들도 편하잖아.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견학도 갔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실제로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특히 24시간 관리 시스템과 응급 대응 체계를 보고 나서는 이 정도면 안전하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이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엄마가 여기서 친구들 만나서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곳에서 산지 1년이 넘었어요. 정말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껴요.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일찍 일어나면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해 뜨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소소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에요. 6시쯤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커피 내리는 소리, 새들 지저귀는 소리만 들리는 그 평온함이 정말 좋아요. 식사도 자유로워요. 귀찮으면 1층 식당에서 먹고 입맛에 안 맞으면 제 부엌에서 간단히 해 먹어요.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밥이 먹기 싫으면 빵 먹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제는 갑자기 팥빙수가 먹고 싶어져서 근처 카페에 가서 사 먹었어요. 요양원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간병인이 있었다면 어머니 당뇨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어요. 혈당 체크도 하고 적당히 먹을 수도 있고요. 부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어두고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어요. 김치도 제 입맛에 맞게 담글 수 있고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놓을 수 있고요. 가끔 자식들이 오면 제가 직접 해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건강 관리도 정말 좋아요. 매주 한 번씩 간호사가 혈압 재고 건강 상담해 주시고
병원 갈 일 있으면 차량 서비스도 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방에서 벨만 누르면 5분 안에 직원이 와요. 지난달에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벨을 눌렀는데 정말 3분도 안 되어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혈압 재고 맥박 체크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 집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기 건강검진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6개월마다 기본 검사하고 복용하는 약물도 관리해 주시고요. 병원 예약도 도와주시고 검사 결과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챙겨주니까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가장 좋은 건 이웃들이에요. 나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 살다 보니 대화도 통하고 서로 챙겨주는 재미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울 때는 로비에 내려가면 늘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옆집 김할머니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각자 방에서 반찬을 해와서 나눠 먹기도 해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교류가 불가능했겠죠. 아래층 박 할아버지는 바둑을 정말 잘 두시는데 가끔 같이 바둑 두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요. 손잡벌 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도 받고요. 계절마다 작은 행사도 있어서 좋아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수박 먹기,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떡국 먹기.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라 부담이 없어요. 저는 대부분 참여하는 편인데 이웃들과 어울리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과의 관계도 걱정되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매일 보면서 서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던 게 없어지니까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게 됐어요. 주말에 아이들이 놀러 와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갈 때 정말 행복해요.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니까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 거죠. 첫째 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와요. 올 때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시네요.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라고 해요. 며느리도 처음엔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세요. 제가 눈치 안 주니까 며느리도 편한 것 같아요. 둘째 딸은 더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가요. 사위도 가끔 따라와서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네요. 잘 선택하셨어요 라고 해요. 예전에 눈치 보며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손주들도 놀러 와서 할머니 방에서 놀고 가요. 좁긴 하지만 제 공간이니까 마음 편히 대접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도 꺼내주고 과자도 주고 함께 TV도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집 아늑해요라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의 절반도 안 되니까 남는 돈으로 가끔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달에는 여기 살면서 친해진 할머니들과 함께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요양원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에요. 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시장 구경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옷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는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 위주로 입어야 했는데
지금은 외출복도 사고 예쁜 액세서리도 사서 치장하는 재미가 있어요. 거울 보면서 나도 아직 할만하네 하면서 웃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설이 왜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첫째는 홍보가 부족해서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요. 복지 예산 문제도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해질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둘째는 지역마다 시설이 많지 않아서예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몇 곳씩 있지만 지방 소도시에는 아직 부족해요. 제가 사는 곳도 시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대기자가 꽤 많았거든요. 운 좋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셋째는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자세한 정보가 별로 없고 전화해서 문의해도 담당자가 바빠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한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또는 공공 시니어 주거라고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시니어 하우징, 고령자 전용 주택, 실버 아파트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니까 다양하게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제 시도 덕에 속 편집하지만 모든 곳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1년간 살아보면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교통이 편한 곳인지, 병원이 가까운 곳인지, 마트나 시장이 근처에 있는지 봐야 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생활이 불편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예요.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있고요. 처음에 다른 곳을 알아볼 때 교통이 불편한 곳이 있었는데 그러면 외출하기가 힘들어져요. 자식들이 오기도 어렵고 응급 상황에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죠. 병원 접근성도 정말 중요해요. 종합병원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동네 의원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여러 곳 있어요. 약국도 가까워야 하고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면 좋고요. 마트나 시장 접근성도 놓치면 안 돼요. 큰 마트는 좀 멀어도 되지만 일상적으로 장볼 수 있는 곳은 가까워야 해요. 저희 근처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서 신선한 채소도 사고 이웃들과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응급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24시간 관리 사무소가 운영되는지, 응급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근 병원과 응급 이송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각 방에 응급벨이 2개씩 있어요. 침대 옆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바로 연결되고 동시에 해당 층 복도에도 경고음이 울려요. 밤에도 당직자가 있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응급벨이 형식적으로만 있더라고요. 눌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있거나 이런 곳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도 중요해요. 저희는 인근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응급 상황 시 우선 접수가 가능해요. 119에 신고할 때도 저희 주소를 알고 있어서 빠르게 대응해 주세요. 세 번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따져보세요. 상주 간호사가 있는지, 정기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지,
복용하고 계신 약물 관리는 어떻게 도와주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희는 간호사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요. 주말에도 오전에는 나와서 필요한 분들 건강 체크해 주시고요. 혈압약 같은 것도 제때 드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병원 다녀오면 결과도 함께 봐주세요. 어떤 곳은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려워져요. 상주하는 곳이 훨씬 안전하죠. 약물 관리도 꼼꼼히 봐야 해요. 나이 들면 먹는 약이 많아지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식사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식사를 제공하는지, 비용은 별도인지, 식단은 어떤지, 개인 취향을 고려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인 부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봐야 해요.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하는데 선택사항이에요. 한 끼당 5,000원 정도로 합리적인 편이고 식단도 영양사가 짜서 균형이 잘 맞아요. 저염식, 당뇨식 같은 특별식도 요청하면 해줘요. 가장 좋은 건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식당에서 먹고 내일은 제 방에서 해 먹고 모레는 밖에 나가서 먹고 이런 선택이 자유로워요. 개인 부엌도 중요해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싱크대가 기본으로 갖춰져야 하고 환기도 잘 되어야 해요. 어떤 곳은 부엌이 너무 작아서 요리하기 어렵더라고요. 다섯 번째, 비용을 정확하고 자세히 계산해 보세요. 월 이용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저희는 월 이용료가 95만 원이에요. 여기에 관리비 15만 원, 전기료 별도. 식사하면 한 끼당 5,000원씩 추가되고요. 보증금은 500만 원인데 나갈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숨겨진 비용이 많더라고요. 청소비 따로, 세탁비 따로, 프로그램 참여비 따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해요. 보증금 환불 조건도 중요해요. 언제 돌려주는지, 어떤 경우에 공제되는지, 이자는 주는지 등등. 저희는 퇴실 후 한 달 안에 전액 돌려주는 조건이에요. 여섯 번째, 계약 조건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세요. 중도 해지는 가능한지, 보증금 환불은 언제 되는지, 시설 이용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계약서가 너무 복잡하면 자식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특히 해지 조건은 꼭 확인해야 해요. 건강상 문제로 나가야 할 때, 개인 사정으로 나가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이에요. 시설 이용 규칙도 미리 알아둬야 해요. 방문객 접대는 어떻게 하는지, 외박은 가능한지, 애완동물은 기를 수 있는지, 흡연이나 음주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등. 일곱 번째, 다른 입주민들과 꼭 대화해 보세요.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도 입주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여기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관리는 잘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했죠. 대부분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음식은 좀 싱거운 편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친절한데. 청소하는 분이 좀 성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정말 유용해요. 여덟 번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자식들과도 이야기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보여주고 장점을 설명하고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보여주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거든요. 9번째, 주변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이나 복지관, 공원 같은 곳이 가까이 있으면 여가 생활하기 좋아요. 저희 근처에는 구립 도서관이 있어서 책도 빌려보고 문화 강좌도 들을 수 있어요. 공원도 산책하기 좋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생활이 풍요로워요. 10번째, 미래 확장 계획도 알아보세요.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져서 도움이 더 필요할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저희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제가 간병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 요양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체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80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면 자꾸 소극적이 되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도 소중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해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혼자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특히 첫날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낯선 방에서 혼자 잠들어야 하는데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여기서 쓸쓸히 늙어가야 하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걱정들이 기우였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더 행복해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취미 생활도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자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노후예요.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내 주관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서예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실에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도 좋으시고 함께 배우는 분들과도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즐거워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선택지도 많아요. 자식 눈치 보며 살거나 요양원에 갇혀 지낼 필요 없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고령자 복지주택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나이에도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때로는 제 방에서 혼자 음악 들으며 차 마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어제는 손주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제 방 벽에 붙여줬어요. 할머니 방이 더 예뻐졌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급한 상황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할 때예요. 혹시 주변에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함께 알아보고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예전 복지관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부탁드려요. 만약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요양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